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폴리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폴리곤이 압도적인 1등이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실전형 숨은 강자다 이런 평가는 꼭 따라 붙거든요. 대체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그 근거가 뭔지, 실제 사례부터 시작해서 기술 로드맵, 또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증 오늘 확실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폴리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큰 그림부터 좀 그려볼까요? 현재 블록체인판에서 누가 뭐래도 진짜 강자, 이건 역시 이더리움이죠. 네, 그 점은 부인할 수가 없죠. 2025년 여름, 지금 기준으로 봐도요. 그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있잖아요. 거기 묶여있는 총 자산 규모, TVL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고 있나 이런 걸 보면 이더리움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허브입니다. 물론 폴리곤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이나 아니면 다른 독자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들 이런 데가 엄청 빠르게 크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자금 규모라던가 사용자 수, 또 이미 깔려있는 네트워크 효과 이런 걸 보면 이더리움의 위치는 아직 단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이더리움 아래서 폴리곤은 대체 어떤 포지션일까요? 단순히 거래 빠르다, 수수료 싸다 이거만으로는 숨은 강자다. 이게 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가치는요, 이론적인 그런 장점보다는 실제 사용성,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전통 금융기관들 아니면 국가기관,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폴리곤을 그냥 한번 테스트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실제 서비스 운영의 기본 틀로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격인 USDC, 이걸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그냥 바로 발행하는 네이티브 지원이 시작됐고요. 또 여러 체인을 하나처럼 연결하려는 애교 레이어 같은 거, 이런 현실 문제 해결에 딱 초점 맞춘 인프라를 만들면서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폴리곤을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실전형 숨은 강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실제 사용성,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듣는 분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쓰는데 어떻게 쓰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플레이어들이 쓰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그 세계적인 기업이죠. 지멘스. 지멘스가 2023년에 독일법 따라서 한 6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꽤 크죠. 이 정도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는데 재밌는 게 이걸 자기들끼리 쓰는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아예 퍼블릭 블록체인인 폴리곤 위에서 발행했다는 거예요. 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요? 네, 전통적인 거대 기업이 공개된 블록체인을 직접 금융 인프라로 쓴 거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2024년에도 또 이어서 발행을 했고요. 와, 지멘스라니 정말 놀랍네요. 또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큰 자산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토크나 펀드 FOBX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이 펀드를 쓸 수 있는 블록체인 중 하나로 폴리곤을 딱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 토큰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이른바 자산 토큰화 인프라로 폴리곤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청 MAS라고 하죠. 여기서 주도한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JP모건이나 DBS 같은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했거든요. 이때도 폴리곤 기반의 유명 디파이 프로토콜 에이브나 유니스왑을 좀 변형해서 은행 간 거래 테스트에 쓰기도 했어요. 이야, 정말 금융 쪽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막 나오네요. 혹시 기업 말고 국가 차원에서 직접 활용하는 사례도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 사례가 좀 주목할 만한데요. 여기서 그 카스트 증명서 같은 공적인 증명서 있잖아요. 이걸 위변조하기 어렵게 그리고 바로바로 검증할 수 있게 폴리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공공문서 관리예요? 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이게 실용적인 장점이 있구나 보고 폴리곤을 채택한 거죠.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산을 디지털화하거나 공공문서를 관리하는 아주 현실적인 영역에서 폴리곤이 이미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이겁니다. 네, 기관이나 국가뿐 아니라
뭐랄까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느끼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들. 이쪽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왜 폴리곤을 선택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폴리곤 네트워크 자체의 어떤 신뢰도나 안정성, 이걸 인정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 아니면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요. 폴리곤 네트워크의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하는 핵심 역할, 바로 검증자, 밸리데이터라고 하죠. 이걸로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아, 검증자로 직접 참여한다고요? 네, 이게 폴리곤 POS, 그러니까 지분증명 방식 네트워크의 보안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랄까, 네트워크 운영에 책임을 지는 주체들의 급이 높다, 이런 의미죠. 그렇군요. 인프라 참여 말고 실제 사용자들이 쓰는 서비스단에서는 어떤가요? 그런 채택 사례도 있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측면인데요. 엄청난 사용자 기반을 가진 플랫폼들이 폴리곤을 자기들 서비스의 핵심 레일로 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인도의 엄청 큰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체 리워드 플랫폼 파이어드랍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폴리곤의 CDK, 체인 디벨롭먼트 킷, 이걸 이용해서 폴리곤 기반의 독립적인 체인으로 구축했어요. 아, CDK요? 그게 뭐죠? CDK는 기업들이 각자 목적에 맞게 블록체인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개발 도구예요. 플리카트는 이걸 써서 출시하고 몇 달 만에 수백만 개 사용자 지갑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수백만 개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브라질 최대 디지털은행 누뱅크도 자체 토큰 누코인, 이걸 폴리곤 위에서 발행해서 수천만 고객들한테 리워드로 주고 또 은행 서비스랑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용자를 많이 확보한 기업들이 폴리곤 기술을 써서 서비스를 막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폴리곤 생태계로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폴리곤을 그냥 뭐 기술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인프라로 딱 채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도 늘고 거래량도 늘고 뭐 이런 구조군요. 자, 그럼 이제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 진짜 핵심 주제죠.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폴리곤은 이쪽 영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특히 그 USDC와의 관계,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요. 폴리곤 POS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USDC가 직접 발행되기 시작했어요. 네이티브 USDC요? 그게 기존 거랑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그전까지 폴리곤에서 쓰던 USDC는 대부분 이더리움 같은 다른 체인에서 발행된 걸 폴리곤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였어요. 일종의 복사본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브릿지된 USDC라고 부르고 USDC-E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폴리곤 자체에서 발행된 말 그대로 원본 USDC가 유통되는 겁니다. 아하, 원본이군요. 그렇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신뢰도라던가 거래 처리 효율성, 또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진전이에요. 주요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들도 이 네이티브 USDC 지원을 점점 늘리고 있고요. 네이티브 지원 외에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여기에 더해서 USDC 발행사인 서클의 CCTP, 그러니까 크로스 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걸 지원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P요? 그것도 뭐죠? 좀 어려운데요. CCTP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사이에서 USDC를 아주 안전하고 매끄럽게 옮길 수 있게 하는 표준 기술이에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한쪽 체인에서 USDC를 소각,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동시에 다른 쪽 체인에서 똑같은 양의 USDC가 새로 발행, 즉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아, 태우고 새로 만들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복잡한 브릿지 절차 이런 거 없이도 1대1 가치를 딱 유지하면서 자산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죠. 폴리곤이 이 CCTP를 지원하면서 다른 주요 체인들하고 USDC를 주고받는 게 훨씬 편해졌고요. 각 체인별로 유동성이 막 따로 노는 문제, 이런 것도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 스테이블 코인이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말이네요. 폴리곤 위에서 금융활동을 할 때 훨씬 믿을 수 있고 또 더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럼 좋습니다. 이론적인 인프라 구축은 알겠는데 실제로 폴리곤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 그런 것도 있나요? 실제 돈이 돌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측 시장 플랫폼 중에 폴리마켓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폴리곤 기반으로 운영되는데요. 아, 폴리마켓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뭐 다양한 사건들, 예를 들어 선거 결과나 스포츠 경기 결과 같은 거 예측해서 베팅하는데 모든 정산이 USDC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폴리마켓의 누적 거래액이 무려 14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엄청나게 성장했죠. 140억 달러요? 와. 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하고 정산이 중요한 서비스에서 폴리곤이랑 USDC 조합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 또 있습니다. 이미 2022년부터 뭐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이나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한테 수익금 지급할 때 폴리곤 기반 USDC를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 25년 이렇게 들어서면서는 주요 온라인 결제 서비스들 이런 데서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함께 폴리곤 POS를 통한 USDC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더 확대하고 있어요. 실제 상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특히 그 소액 결제가 자주 일어나거나 아니면 폴리마켓처럼 빠른 정산이 필요한 서비스? 이런 데서 폴리곤의 강점이 확 드러나는군요. 네, 실제 결제랑 정산 영역에서 폴리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리곤의 미래 전략, 로드맵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죠. 요즘 핵심 키워드로 애그리게이터, 애그리게이션 레이어, 이게 자주 언급되던데 이건 대체 어떤 개념인가요? 네, 애그리게이터는 폴리곤의 미래 비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폴리곤 POS, 폴리곤 G키 EVM, 심지어는 다른 기술 기반의 체인들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체인들의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이죠. 그리고 사용자들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집계, 애그리게이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용자들이 뭐 복잡한 브릿지를 쓰거나 아니면 자산을 특정 체인종으로 변환하고 랩핑한다고 하죠. 이런 불편함 없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통합된 체인을 쓰는 것처럼 여러 체인의 자산과 기능을 아주 매끄럽게 이용할 수 있는 경험? 이걸 유니파이드 UX라고 하는데 이걸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체인을 연결할 때 각 체인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서로 안전하게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패시미스틱 프루프스 같은 새로운 증명 방식도 활용하고요. 우와, 단순히 그냥 한 체인의 성능만 높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 체인을 하나로 엮어서 사용자 경험 자체를 바꾸려는 거네요. 훨씬 큰 그림인데요. 뭐랄까, 여러 도시를 잇는 통합 교통 시스템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서 이 에그레이어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실제 메인넷 구성 요소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폴리곤 자체 기술로 만든 체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옵티미즘 진영의 오피스텍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다른 기술 기반의 체인들도 폴리곤의 CDK를 통해서 개발하고 또 에그레이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경쟁 기술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개별 체인의 성능 경쟁, 이걸 넘어서 연결성 그리고 통합된 경험, 여기서 미래의 승부수를 찾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네, 미래 전략은 참 흥미로운데 근데 최근에 폴리곤 GK EVM 메인넷 베타를 2026년에 종료한다 이런 발표가 있어서 약간 혼란이 있었어요. 뭐 일각에서는 폴리곤이 GK, 영지식 증명 기술 이걸 아예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2025년 6월에 포럼 공지가 나왔죠. 거기에 따르면 폴리곤 GK EVM 메인넷 베타는 예정대로 종료 수순을 밟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GK 기술 자체를 버린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폴리곤의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단일 롤업, 그러니까 GK EVM 이거 하나에 집중하는 거에서 앞서 설명드린 애길 레이어 그리고 여러 기술 스택을 지원하는 CDK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방향 전환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네, GK 기술은 여전히 폴리곤 기술 스택의 핵심이고요. 특히 애길 레이어가 목표로 하는 그 다양한 체인들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상호작용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물론 일부 D앱들이 GK EVM 지원 종료 계획을 발표하면서 좀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폴리곤이 전체 제품 라인을 좀 효율화하고 집계와 연결이라는 더 큰 전략에 집중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술 포기가 아니라 더 큰 비전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재배치 그리고 집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오해를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폴리곤은 1등은 아니지만 숨은 강자인가? 먼저 이더리움의 강점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압도적인 유동성, 또 오랜 시간 검증된 보안, 그리고 정말 방대한 개발자 및 사용자 생태계, 이건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혁신적인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모이는 최대 허브는 이더리움이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곤이 숨은 강자인 이유는 결국 이론이나 가능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 쓰임새를 꾸준히 증명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기관이나 국가, 빅테크들이 실제로 채택한 사례들을 쌓으면서 신뢰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 둘째, 네이티브 USDC와 CCTP 지원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정산 이동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서 실제 금융활동의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 미래 전략으로 액블레이어를 통해서 여러 체인의 통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지면서 특히 소액 결제라던가 폴리마켓 같은 좀 대중 친화적인 서비스, 아니면 기업들의 리워드 프로그램 같이 실생활이랑 아주 밀접한 영역에서 꾸준히 사용자와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구조를 갖추게 된 거군요. 막 화려하진 않아도 실용성에 집중한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요. 이더리움이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 폴리본은 현업에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도로와 철도를 가장 발빠르게 착착 깔아온 그런 실전형 숨은 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도로와 철도. 비유가 정말 명쾌합니다. 네, 이렇게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폴리곤의 강점부터 미래 전략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폴리곤이 어떻게 자기만의 길을 만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힘을 여러분도 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에글레이어 같은 개념은 사실 폴리곤 하나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으로의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가 지금처럼 좀 파편화된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연결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기술 발전 방향 자체가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서 이제 연결성과 통합 경험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정말 미래에는 사용자가 자기가 지금 어떤 체인을 쓰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매끄럽게 연결된 서비스가 당연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어떻게 서로 공존하면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또 때로는 협력할지, 그 과정에서 폴리곤의 이 연결 전략이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